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아투스학원 수학과 차지호 선생님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수학이랑 그 다음에 수학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윈터 생활관리랑 담임관리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능 수학 출제 경향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작년이랑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중간에 이제 6월달 평가원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킬러 문항 배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반영이 9평 때 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작년 자료랑은 거의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자료랑은 거의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 거를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선택 과목 체제로 이제 3년차 수능으로 접어들고 있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3년차 수능을 보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평균 난이도는 예전에 비해서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평균 난이도는 올라갔는데, 이제 6월과 9월 달, 올해 6월, 9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나왔던 형태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9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형태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문항 번호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15번이라든가 22번이라든가 30번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워낙 어려운 문제고 정답률도 뭐 한 자릿수에 불과하니까 대부분의 뭐 최상위권을 제외한 학생들은 그 문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문제를 그냥 스킵하고 나머지 27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9평 때 그런 기조가 바뀌면서 22번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13번, 14번보다 쉽게 이제 느껴지는 형태가 있었고, 오히려 30번 같은 경우도 28번보다 더 쉽게 출제가 돼서 아이들도 충분하게 이제 30번도 풀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난이도 출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이제 문항 번호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을 운영해 나가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조가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됩니다. 올해 수능을 보고 나서 올해 수능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부도 어쨌든 간에 이제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겠죠. 그럼 그 피드백에 따라서 이제 내년 수능도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건지가 어느 정도 올해 수능을 가지고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00%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수능 결과를 보고 이제 우리 예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수학 공부 방향을 정확하게 이제 좀 방향을 정하고 겨울방학 때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출제 기조라는 건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사항이 뭐냐면, 올해 9월달 이제 수능이 이제 응시를 하는 인원이 확정이 됐는데, 원서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미적분이 확통을 이겼습니다. 미적분의 인원수가 확통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기하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적분과 기하를 합치면 이과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과 비중이 50%가 넘다 보니까 우리 이제 확통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아무래도 좀 표준 점수를 따거나 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미적분이라든가 기하를 하는 친구들 또한 이제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학습량은 줄었기 때문에, 가형에 비하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내년에도 아마 미적분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미적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50% 이상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올해 좀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에서 어떤 난이도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고 번호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해진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익숙했던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더 체감 난이도는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내년에도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학원의 윈터스쿨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윈터스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터스쿨에서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실력별 반편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별 반편성을 진행하는데, 대부분의 예비 고3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공통 과목은 좀 잘해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이 1학기 때는 수학 1이고 2학기 때는 수학 2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내신을 봤던 과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통 과목은 이제 조금 자신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아예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해봤는데 그냥 살짝 해본 정도인 이런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학 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탄탄하게 잡아와서 이제 선택 과목까지도 좀 단단하게 완성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윈터스쿨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A반, B반이라고는 이제 기재를 해놨지만 이제 보통 2개에서 3개 레벨 정도로 나눠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2학기, 파이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1년의 커리큘럼을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이제 특징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1년간의 수학과가 고3 수업이 진행이 되는 커리큘럼을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서 수학 과목을 어느 정도 완성해 놓는 게 가능한 시간대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입니다. 내신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일반고나 이제 자사고나 자공고 이런 특목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고는 3학년 1학기 때 이제 확통이라든가 미적분, 기하 이런 친구들을 이제 내신 과목을 진행을 하는데, 뭐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미리 진행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이 이제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신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방학 때 미적분 공부를 좀 타이트하게 많이 진행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1학기 내신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정시반과 수시반으로 좀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이원화를 해서 이제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정시에 좀 집중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원래 본 진도 나가는 걸 나가고, 그 다음에 내신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별도로 반을 편성을 해서 이제 학교별로 이제 개별 맞춤식 진도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핵심은 윈터스쿨 기간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거죠. 예비 고3 친구들은. 그래서 공통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출이라든가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윈터스쿨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재수종합반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고등부만 있는 학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능과 관련해서는 풍부합니다. 그래서 수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이제 뭐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도 제가 이제 고3 수업 하면서도 사설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다 응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반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재수생 친구들도 같이 하고 있지만 고3 친구들도 동일하게 이제 워크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교재가 있고요. 그 숙제 교재를 이제 선생님들이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피드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좀 특이사항이 있거나 하면 어머님들한테 상담 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넘어가서 파이널 기간 요 시기쯤이 내년 요맘때쯤이 됐을 때는 이제 대성 모의고사라든가 이투스 모의고사라든가 기타 이제 사설 우수 모의고사를 충분히 폭넓게 접해서 실력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이제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윈터스쿨 기간에 특히나 이제 매일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전날 배웠던 거 혹은 그 당일날 배웠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마다 수학을 쪽지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누적해서 일주일마다 이제 어머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제 카톡을 보내드릴 겁니다. 학습 보고서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에 그 저희 윈터스쿨 책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윈터스쿨 책자에 보시면은 이제 CWT라고 해서 코나투스 위클리 테스트라고 해서 주간 테스트가 있는데, 그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오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오전에 이제 미니 모의고사를 응시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5시까지 이제 테스트 본 거를 오답 정리를 싹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은 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제 오후 5시에 귀가를 합니다. 그래서 남아서 공부할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공부가 가능하고 이제 의무적으로 토요일 날에는 이제 주간 테스트 데이라고 해서 그 테스트 결과도 누적을 해서 어머님들께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작년과 다르게 좀 강화를 하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성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의 성향이 좀 많이 바뀌고, 예전에는 이제 수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그냥 복습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시키는 구조였다면, 이제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예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2, 3학년에 좀 걸쳐 있죠.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고 그 수업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복습을 하는 거를 시켰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 작년과의 차별점은 수학과에서는 질의응답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질의응답 시스템이 이제 질문당직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랑 TA 선생님들이 밤 10시까지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거는 기존대로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비고3 친구들은 그룹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3명, 4명 이렇게 그룹 스터디로 해가지고 그 그룹 안에서 이제 본인들이 멘토 멘티 제도라고 해서 이제 질의응답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공간 안에서 이제 별도 강의실에서 모여 있는 다음에 그날 배운 주제에 대해서 복습을 이제 서로 의견 토론하고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그렇게 이제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피드백이 들어가고, 그걸 이제 차곡차곡 누적을 해서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면서 본인이 배웠던 거를 좀 이해해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샤이한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다가와서 질문하는 걸 좀 어려워하거나 이제 본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와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스로는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뭐 약간 기죽어 있던가 아니면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던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응답을 좀 강제적으로 시키는 시스템으로 올해는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이 부분을 이제 학원에 있는 시간 동안에 확실하게 이제 관리를 해서 올해 있었던 친구들보다도 더 내년에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좀 질의응답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학과에서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 진도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별도로 나눠드린 그 윈터 브로셔에 책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학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실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요거죠.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공부 습관을 어떻게 잡아서 우리 친구가 3월 달에 이제 신학기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그 습관을 잘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 형태로, 뭐 이거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수생들도 작년에 고3이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이제 올해 고2 학생들이 내년에 고3이 되는데, 뭐 고3이 됐다고 해서 고2 때보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 대학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내 목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양대 공대다. 그럼 한양대 공대에 갈 만큼 공부를 해야 수시가 됐건 정시가 됐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이 따라줘서 대학에 잘 가는 경우는 정말 1% 미만? 저희도 매년 100명에서 2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이 친구가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갔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기껏 해봐야 한두 명.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력보다 못 가는 친구들이 더 많죠.
아무래도 네, 실력보다 못 가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은. 그러니까 평소에 진짜 이 친구는 충분히 서성한 이상은 가겠다 하던 친구들이 수능에서 좀 미끄러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 모토 자체는 윈터스쿨, 특히 예비 고3을 관리할 때 모토는 요겁니다. 목표 대학에 갈 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재수생 친구들이랑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같은 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3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갔을 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활이. 윈터 때 좀 잘 잡아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심지어는 일요일날 선택적으로 나와도 되는데 본인이 나와서 스스로 나와서 아침 9시에 나와서 공부하고 6시까지 공부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이게 잘 잡혀 있다가도 3월 달에 신학기가 개강을 해서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가면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기점이 언제냐면 3월 모의고사 이후. 네, 3월 모의고사 이후와 중간고사를 보면서 그 기간에 이제 본인도 이제 갈팡질팡을 하는 거죠. 이제 3월 달 모의고사 성적이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 좀 나오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좀 탄력을 받아서 가는데 반대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본인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내가 겨울방학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2달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성적을 좀 기대를 했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빠져요. 수시를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신을 못 놓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 포지션이 되다 보니까 1학기가 이제 어영부영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머님들도 쉽게 잡아주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해도 보통 우리 고3 친구들은 다 그걸 잔소리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는 냉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상담 결과를 들어온 걸 보면 학교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이들을 대학을 진학을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뭐 내신이 4.5등급인데도 어떻게든 경기권에서 좀 4년제를 교과로 한번 넣어봐라. 이 부분이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아니면 학종이라든가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상담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아이들은 이제 괴리가 오는 거죠. 좀 안전지향적인 친구들은 그거를 택하고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이만큼 인서울에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요 근처에 뭐 경기권에 그냥 평범한 4년제 대학을 가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괴리감이 생기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 리듬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윈터 때도 마찬가지고 윈터 이후에 이어지는 1학기 정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 친구들이 정말 본인이 원하는 목표 그리고 노선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대신해 드립니다. 잔소리를 대신해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생활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틀은 이제 책자에도 있는 것처럼 아침 7시 40분에 등원해서 이제 오전 수업 진행이 되고요. 오전 수업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선택 수업과 인강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몇몇 탐구 과목 수업을 제외하고는 저녁 시간에는 순수하게 본인이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고 정리하고 숙제하는 시간. 그렇게 완벽하게 자습에만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디멘션 해가지고 3D 시간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영단어 국어 테스트 그 다음에 수학 쪽지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전반적인 이제 학원 생활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안양, 군포, 그 다음에 의왕, 과천, 수원, 안산 지역까지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아침에 이제 7시 40분에 등원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요. 당연히 밤에 이제 하원할 때도 똑같이 이제 집 근처까지 최대한 집 근처까지 이제 하원을 시키는 하원 차량도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 등원을 하면 이렇게 RF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 RF카드 출입증을 찍으면
우리 친구들의 등원 시간과 하원 시간이 어머님들 시간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체크를 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폰이죠. 네, 스마트 기기는 학원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입구에서 보셨겠지만 학원에 등원을 하는 순간에 바로, 그러니까 일과 시작이 아니라 학원에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스마트폰을 제출해서 스마트 보관함에서 보관을 하고, 집에 갈 때만 이제 스마트폰을 불출해서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에서 좀 멀어져서 공부에만 순수하게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거는 안 되고요. 대신에 인강을 듣거나 어떤 다른 듣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할 때만 와이파이 없이, 인강도 저희가 다운로드를 다 받아오게 해서 학원 내에서는 저희가 와이파이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제 데이터 사용은 금지가 되어 있는, 그래서 스마트폰 기계로부터 좀 멀어지는 이런 형태로 학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등원을 하면 7시 40분부터 8시에 매일마다 아침 영어 테스트와 국어 어휘 테스트, 그리고 수학 쪽지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외우는 단어량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주에는 40개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는 80개로 늘어납니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아마 영어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을 거고요. 국어도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단어 테스트를 보고, 이제 만약에 단어 테스트를 미통과하면 점심시간, 저녁시간까지 이용해서 재시험을 진행해서 그날 외워야 되는 단어는 꼭 외울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는 오전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시나브로라고 해서 예전에 10년 전부터 저희는 플래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과 2, 3년 만에 이게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재종반을 시작한 지 14년, 15년 차가 돼 가는데, 그 예전부터 매일매일 담임선생님이 이제 플래너 관리를 해서 우리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밸런스는 잘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순 공부한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져 있는지, 그 다음에 혹여나 이제 직접 와서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플래너를 통해서 이제 자필로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서 담임선생님과 소통하는 통로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플래너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식 같은 경우는 외부 급식 업체 통해서 이제 점심 식사, 저녁 식사가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들도 다 점심, 저녁을 여기서 먹습니다. 점심, 저녁 먹고 퀄리티 괜찮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독서실 자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게 되면 이제 독서실 자습이 시작이 되는데, 오후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 수업, 그 다음에 인강, 그 다음에 자습, 그리고 질의응답과 상담, 이렇게 해서 오후 시간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학원 쭉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독서실, 개별 독서실 다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자습하고, 중간에 이제 본인이 질의응답을 신청한 시간에, 그 질의응답을 신청한 시간에 와서 선생님과 1대1로 개별적으로 각 과목별, 국어, 영어, 수학 다 질의응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를 미통과한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어떻게 보면 사실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페널티죠. 그래서 재시험을 꼭 해서 우리 친구들 재시험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강실은 이제 개방형 인강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져온 태블릿이나 노트북, 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자유롭게 오후 시간에, 인강이 가능한 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제 인강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특히나 관리를 많이 하는 게 출결입니다. 그래서 윈터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공부 습관을 잡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등원하는 거, 그 다음에 오후, 저녁에 하원하는 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급하게 뭐 갑자기 몸이 좀 너무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뭐 외출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예정이 되어 있던 조퇴나 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제 담임선생님과 부모님들과 크로스 체크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당연히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면,
내년 윈터스쿨은 이제 1월 2일로 개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 2일로 개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혹여나 조금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도 10월 말까지도 이제 사전 등록 기간이어서 10월 말까지 이제 등록 후 예정을 해주시면 이제 전체 수강료에서 15% 할인하는 혜택도 10월 말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학 혜택 같은 경우도 이제 학원 내규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혜택이 되시면은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설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